여기에 온 디바이스 AI 기능을 통한 한 차원 더 높은 멀티태스킹까지 제공한다면 그야말로 역대급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갤럭시 Z 폴드 5는 정말 티가 날 정도의 의도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커버 화면이 전작 대비 드라마틱하게 커진 플립 5에 몰아준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여러가지 정황을 미뤄볼 때 갤럭시 Z 폴드 6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크요즘 비티크입니다. 이번에 갤럭시 S24를 사지 않았지만 삼성의 태세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삼성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이자 애증의 존재였던 엣지 디스플레이를 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S24 울트라의 베이퍼 챔버 크기가 역대급 수준으로 커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변화는 반사방지 코팅이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존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변화의 폭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품 기획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준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가장 주목했던 삼성의 변화는 온 디바이스 AI 폰이라는 새로운 하두를 꺼낸 겁니다. 지금까지 삼성의 행보를 보게 되면 통신 규격이 바뀔 때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확보하면서 판매량 증진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5G 상용화 때는 화웨이를 필두로 한 중국 제조사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를 앞세우면서 천편일률적이고 식상한 스펙 경쟁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으니 차기 폴더블폰의 출시일입니다. 최근 삼성 폴더블폰의 판매량을 보면 목표량에 턱없이 부족한 1000만 대 내에 머물고 있어 심각한 부침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꺼낸 온 디바이스 AI 폰은 참으로 절묘한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 입장에서 폴더블폰이라는 새로운 폼팩터가 등장하더라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챗GPT가 불러온 생성형 AI라는 패러다임은 거부할 수 없는 시류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삼성뿐만 아니라 MS, 구글,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모멘텀이죠. 천하의 애플이라고 해도 여기에 편성하지 않으면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OTT 시장의 후발주자인 애플이 넷플릭스에 고전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와 같은 실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차세대 아이폰에 AI를 탑재하려고 하고 있고 딥러닝 전문가 영입과 M&I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갤럭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출시될 갤럭시 Z 폴드 6와 플립 6는 AI 폴더블 폰으로 소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타입 폰 대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펙과 내구성 문제를 온 디바이스 AI로 풀어보겠다는 삼성의 포석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4가 전작보다 한 달 정도 일찍 발표된 것은 실적 부진과 같은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온 디바이스 AI 폰이라는 타이틀을 선점하고 폴더블 폰 조기 출시에 따른 선점 특수를 노리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언팩 개최 시기가 예전보다 보름 정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도 눈길을 끕니다. 역으로 계산했을 때 7월 둘째 주 정도에 언팩이 열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습니다. 2024 하계올림픽이 7월 26일 파리에서 개막되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신제품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 일종의 불문율 같은 게 있습니다. 세계 3대 스포츠 행사에 전면 대결을 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짓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올림픽 스폰서십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올림픽 개막에 앞서 갤럭시 신제품을 공개하고 스포츠 스타 중심으로 구성된 앰베서더를 앞세워 제품 홍보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먼저 폴드 6를 보게 되면 커버화면 조형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커버화면 세로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지만 바타입 폰 대비 여전히 화면비가 긴 편입니다. 비티크 역시 화면이 너무 좁고 사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했습니다. 폴드 6에서는 이와 같은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루머에 따르면 전작보다 좀 더 가벼워지고 화면 주름 현상도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데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티타늄 소재가 적용됐을 때 고급스러운 마감 처리가 가능하나 알루미늄에 비해 경량화가 불리하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기대되는 루머는 S펜 기기 내 수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 같은 내부 슬롯 방식이 아닌 부착형이 될 수 있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일러스 펜을 스마트폰에 내장하게 되면 기기 자체의 부피가 커지거나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게 되는 트레이드 오프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에 스타일러스 펜을 부착하게 되면 폴더블폰의 슬림한 디자인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휴대성과 S펜 수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절충안으로 평가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아이패드 프로, 갤럭시 탭과 같은 태블릿 제품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특허가 이루어진 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S펜이 얼마나 단단히 고정되는지 이동 시 분실이나 도난 우려가 없을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행복 회로를 한 가지 더 돌린다면 외부에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까지 S펜 사용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갤럭시 노트의 전매 특허였던 꺼진 화면 메모 기능까지 완벽하게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부에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 화면이 훨씬 더 크긴 하나 가운데 주름 파임이 있어 필기를 할 때 핵이 계속 끊기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갤럭시 Z 폴드를 쓰다가 S24 울트라로 기변한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기술적으로 아직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라면 굳이 펼치지 않아도 커버 디스플레이에 바로 S펜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선된 물방울 힌지 적용으로 좀 더 얇고 가볍게 나올 것이라는 루머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 업체 소스에 따르면 일정 두께와 공유를 유지하는 울트라 씬 글래스가 탑재되어 바타입 수준의 유리 촉감과 경도 강도를 모두 보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힌지 영역과의 메커니즘 개선으로 주름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내구성과 주름 그리고 카메라 부분에 있어 여전히 의문부가 붙긴 하지만 기기 자체의 매력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온 디바이스 AI 기능을 통한 한 차원 더 높은 멀티태스킹까지 제공한다면 그야말로 역대급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갤럭시 Z 폴드 5는 정말 티가 날 정도의 의도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커버 화면이 전작 대비 드라마틱하게 커진 플립 5에 몰아준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여러가지 정황을 미뤄볼 때 갤럭시 Z 폴드 6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판 갤럭시 S24 시리즈는 퀄컴 스냅드래곤 A 3세대와 엑시노스 2400으로 양분되면서 성능과 발열 그리고 전성비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불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드 6는 퀄컴 스냅드래곤 A 3세대 전량 탑재가 기정사실화되는 만큼 칩에 따른 우회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 S24 울트라 수준의 베이퍼 챔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니 적어도 삼성 폴더폰 중에서는 역대급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최적화 문제나 QC 이슈가 없이 완성도 높은 제품을 내놓았다는 가정하에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갤럭시 Z 플립 6는 전작보다 베젤이 좀 더 좁아지고 커버 화면 크기가 좀 더 커진다는 전망이 나온 상태입니다. 디스플레이 전문 분석가 로스형에 따르면 커버 화면 크기가 3.5인치에서 3.9인치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디자인과 휴대성에 우선순위를 둔 클램쉘 구조의 폴더폰인 만큼 전작만큼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이루어지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엑시노스 2400의 탑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스냅드래곤 A 3세대보다 엑시노스 2400의 전성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우려되었던 부분이 현실화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칩에 따른 명백한 급나누기가 이루어지는 셈인데 폴더폰에 있어서 전성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전작처럼 엑시노스가 아닌 스냅드래곤 칩이 탑재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삼성이 온디바이스 AI 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왜 폰을 접고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펼치지 않고 접은 상태로만 써서 다시 바타입 폰으로 돌아갔다는 유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폴더폰 대중화를 요원하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직 AI 폴더폰으로만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효용 가치를 제시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중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